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30대 초반 주부맘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제 친정엄마와 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1살에 일찍 결혼하여 7살 딸 하나와 남편 이렇게 지금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슬하에 3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엄마한테 투정이나 부리고 엄마 속을 썩이는 철부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희 사남매를 힘들게 키우셔서 좋은 집안 형편은 아니었는데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 사는 친구들의 집안과 엄마를 비교하면서 엄마의 속을 무척이나 속상하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하나 있는 딸의 길을 죽지 않게 하려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셔서 좋은 가게에 데리고 가셔서 오빠들은 아니더라도 저만큼은 좋은 옷과 신발도 사주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옷이며 신발 신고 다니는데 나는 이모들 언니들이 입던 옷이나 물려받아 입고 다니고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단 말이야. 거기다가 나는 아빠도 없잖아. 아빠 없으니까 애들이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미연아,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철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엄마는 속상하신 마음을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저 때문에 속상하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야 내 속을 안다. 라고 하시며 쓴 웃음을 짓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딸을 낳아서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도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뭐든지 저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엄마의 속을 까맣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없이 자란 제가 행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염려하시며 제가 어떤 말썽을 부려도 한 번도 혼을 내거나 야단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잘못해서 오빠들이 저에게 화를 낼 때면 금세 달려오셔서 저를 감싸며 오히려 오빠들을 나무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는 저를 항상 지켜주는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 이성을 사귀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시면서 결혼은 급하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힘든 시집살이를 하시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 천천히 다 하다가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당시 직업도 제대로 없었던 대학생인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엄마에게 통보하듯이 얘기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한창 젊을 때라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 다 헤쳐나갈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편이라서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또 시어머니와 시댁도 좋으신 분들이라서 저는 결혼해서 시집살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물정도 모르는 제가 덜컥 결혼을 하자 엄마는 그때부터 매일 저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면서 걱정 속에 사셨습니다. 엄마 눈에는 제가 집에서 애기처럼 받아먹기만 했던 세상에 처음 내놓은 물정 모르는 아기로 보였을 테니까요. 저는 정말 결혼할 때만 해도 미역국 하나 끓일 줄 모르는 천치바보였습니다. 그걸 잘 아시는 엄마는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먼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자주 올라오셔서 오실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나서야 안심이 놓이시는지 밑반찬들을 잔뜩 해놓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딸은 원래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어렸을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돈을 받기만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2달 만에 오셔서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새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니? 사위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서야. 그리고 너도 이제 아기도 생길 텐데 잘 먹어야지.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옆에서 챙겨줘야 마음이 놓이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가까운 데 있으면 사위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좀 떨어지신데 방을 하나 얻어서 당분간 계시면서 도와주겠다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저희 집을 자주 오시면서 김치도 담가주고 밑반찬도 해주시고 청소까지 다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가 와서 해주시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던 것처럼 당연히 늘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딸 미연이를 임신했고
엄마는 제가 임신하고 배가 불러질 때마다 제 배를 보시면서 저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같이 커지시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냐? 애를 낳으면 애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고, 너를 옆에서 도와주려면 내가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저를 항상 걱정만 하시며 사시던 엄마는 미연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손녀를 보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평상시 고혈압과 심장병 등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셨거든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제가 걱정된다면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시던 거칠지만 따뜻한 엄마의 손길이 지금도 생각나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눈물이 나곤 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결혼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전화도 못 드렸는데 엄마 살아계실 때 더 많이 보러 가고 전화도 자주 드릴 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는 바쁜데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제가 간다고 인사하면 제가 보면 가슴 아플까봐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위하고 저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해주신다고 몇 시간 전부터 미리 오셔서 땀을 연신 흘리시면서 음식을 해주시던 엄마. 엄마는 진작 드시지도 않으면서 저희가 맛있게 먹을 때마다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해주시는 것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엄마는 너한테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반찬해주고 가는 것이 엄마에겐 더 큰 즐거움이고 바랄 것 없는 행복이라고 하시며 웃어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해드린 것은 하나도 없고 받기만 하던 철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딸 미연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연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남편은 그날 지방 출장을 가고 없었고 집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미연이와 저와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미연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을 때 입맛이 없다고 몇 숟가락만 먹고 안 먹길래 저는 그때만 해도 날씨도 무더운 때라 입맛이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방과 후에 미연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딸이 단순한 감기나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씻고 일찍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연이를 방에 재우고 나와서 집안일을 한참 동안 정리하고 있다가 미연이가 잘 자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잘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미연이가 앓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손으로 만져보니 뜨거울 정도로 열이 있어 집에 있는 온도계로 재보니 39도나 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출장 가서 없었고 오직 저 혼자만 있었는데 혹시 하나 있는 딸이 잘못되지나 않나 하는 불안감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도 없고 이 한밤중에 누구를 부를 수도 없어서 저는 전화를 걸어 119에 빨리 와달라고 불렀습니다. 119에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미연이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 수시로 이마를 적셔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119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1분 1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신이 나간 채로 미연이 이마에 물수건을 열심히 대주고 119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연아. 뭐가? 내가 괜히 아파서 엄마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연아. 괜찮아. 우리 미연이가 이렇게 아픈데 많이 아프면 아프다고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랬어. 미안해. 엄마는 미연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이마에 수건 해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자지도 못하고. 미연아. 저는 미연이의 말을 듣고 순간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에구, 우리 딸 벌써 다 컸구나. 엄마, 지금 우는 거야? 아니야, 울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엄마는 울기만 하는 바보. 걱정하지 마. 나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래, 우리 예쁜 딸. 저는 그 어린 미연이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고사리 같은 딸의 손을 꼭 두 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미연이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스르르 잠이 들더라고요. 미연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제가 해열제를 먹인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다행히 열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하게 잠든 딸을 보면서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미연이를 보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말할 기운도 없는 아이가 엄마가 걱정할까봐 이렇게 괜찮은 척 웃어 보이려고 애쓰는데 엄마란 사람은 딸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신이 아픈데도 엄마를 먼저 걱정하는 딸 미연이를 보면서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미연이가 저를 안 닮고 친정엄마를 닮아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미연이가 좀 더 커서 이성을 사귀고 결혼할 때쯤 되면 친정엄마가 저한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결혼은 할 것 다 하고 나서 하라고 말이죠. 결혼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니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미연이는 전에도 잘했지만 요새는 더 엄마를 챙기려고 합니다. 밥할 때는 반찬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많이 도와주고 빨래 널 때는 항상 와서 같이 널어주고 청소할 때도 매번 엄마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제가 기분이 다운되거나 우울한 것 같으면 언제 제 마음을 알았는지 와서 안아주며 힘내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우리 딸 미연이. 제가 엄마가 아니라 딸 미연이가 저의 엄마인 것 같은 생각도 드는 행복한 요즘이네요.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저는 엄마가 되고서야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요? 친정엄마가 밥은 돌솥에 해야 맛있다며 잡곡을 섞어서 정성껏 해주신 따뜻한 밥과 된장을 듬뿍 넣어 만들어주신 아우국이 생각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만큼 저도 딸 미연이 예쁘게 잘 키울게요. 내 딸 미연아, 엄마가 하늘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알지? 나는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엄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고맙고 사랑해. 미연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